잡사한국사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한국사 1편 고대 삼국고분 굴식 돌방무덤 편입니다. 삼국 발해 고분은 굉장히 어려운 점이 이 문제가 전형적인 매트릭스형 문제입니다. 매트릭스형 문제는 고구려, 백제, 신라, 발해 그리고 이 시기별로 그리고 고분별로 문제를 섞어서 내는 거죠. 굉장히 헷갈립니다. 암기할 것도 많고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 시기별, 삼국 시기별, 국가별, 사건별로 혼합해서 문제를 많이 냅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해법으로는 각 삼국의 시기를 이해하고 그 고분이 생겨야만 했던 그런 시기를 이해하고 이미지로 각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지로 이제 이해하고 각인하고 암기는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해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보시는 화면은 장군총인데요. 중국에 있죠. 집안에 있는 장군총인데 어마어마하죠. 크기가. 장수왕의 무덤이라고 알고 있는데 최근에 또 광개토 대왕의 무덤이라는 논문도 발표되고 그랬습니다. 굉장히 크죠. 피라미드처럼 생겨가지고 동방의 피라미드라는 별칭이 있습니다. 이 권력을 보여주죠. 이때가 5세기인데요. 고구려의 막강한 힘, 지배계급, 피지계급이 확실했고 그리고 엄청난 영토를 가진 그 막강한 힘을 상징합니다. 다음 이제 이 고분은 황남대총 신라, 경주 신라에 있는 황남대총인데 여기도 물론 이때도 5세기입니다. 5세기 황남대총 이제 당시 발굴 모습인데요. 이게 뭐 120m죠. 아주 큽니다. 여기서 또 이제 큰 것뿐만 아니라 발굴하니까 보물들이 쏟아집니다. 금관, 국보급 보물들이 쏟아집니다. 그 권세가 짐작가십니다. 그래서 고분이 중요한 겁니다. 그 시대의 삼국의 영향력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해법을 우리가 찾아보도록 하고요. 그 전에 일단 간단하게 암기는 이게 끝입니다. 굴식 돌방 무덤은 강서댐에 무용총, 쌍용총, 각저총이 있다. 그래서 굴강, 무쌍각 이렇게 외우시고요. 벽돌 무덤에는 벽무효송, 무령왕릉, 정효, 그리고 송산리 이 벽돌 무덤입니다. 중국식 벽돌 무덤. 나중에 이제 자세히 이해할 겁니다. 그리고 발해 무덤에는 해고돌 효당벽이 있다. 나중에 이제 정해공주 고구려 양식 굴식 돌방 무덤, 당나라 양식 벽돌 무덤이 있었다. 이게 헷갈리게 이런 문제들이 나온다는 거죠. 이 정도만 암기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이제 매트릭스 문제라는 게 이런 형태인데요. 여기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이 있고 발해는 이제 고구려 멸 후에 발해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가장 고구려 강성했던 5세기 그리고 중기 6세기 후기 7세기까지 이 시기의 고분이 어떻게 변화를 했느냐라는 걸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선 돌무지 무덤이라고 있습니다. 돌무지 무덤, 돌이 무시 많다 이런 뜻이죠. 응? 무지 이게 모아놨다. 자, 이게 돌을 이렇게 사람 관이 있으면 돌이 이렇게 무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다시 그 돌을 깎아서 이렇게 쌓아놨죠. 그 장군총 보셨죠? 장군총 다시 이렇게 계단형. 그래서 계단식이죠, 대부분. 계단식 돌무지 무덤입니다. 돌무지 무덤은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도굴이 힘들겠죠. 이게 보시면 이렇게 도굴 하다가 깔려 죽습니다. 이렇게 무덤 옆에 도굴 하다가 여기 또 무덤이 생기는 꼴이 됩니다. 그래서 발굴하기 굉장히 어렵다. 초기에 이 돌무지 무덤이 엄청난 크죠. 이게 이제 변화를 합니다. 굴식 돌방 무덤으로 변화를 합니다.
자, 굴식 돌방 무덤은 굴이죠. 굴이 있습니다. 굴이 있다는 건 무슨 말이죠? 사람들이 들락날락했다. 그래서 안에서 벽화도 그랬다. 굴식 돌방 무덤은 벽화가 대부분 발견됩니다. 이 벽화와 관련된 문제가 자주 출제됩니다. 북한에 있는 저기 남포에 있는 강서구에 있는 강서대묘 아주 크죠. 북한 사신도가 벽화가 나왔죠. 굴식 돌방 고구려 굴식 돌방 무덤이고요. 그리고 이제 백제에도 굴식 돌방 무덤이 나옵니다. 사비시대 능산고분 작죠. 작지만 아주 좀 아기자기하고 이쁘죠.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이 말은 이제 사비가 백제가 고구려계다 이런 뜻이죠. 자, 크게 다시 돌무지 무덤에서 굴식 돌방 무덤을 변했다. 5세기에는 지배자의 권한이 막강했다. 그런데 6세기 들어서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상국끼리 막 전쟁 시기죠. 그래서 이제 작지만 그래도 또 꾸밀 거 벽화도 꾸밀 수 있는 굴식 돌방 무덤으로 변했다. 신라를 보면 고구려 백제는 같은 계통이니까 이해가 되네. 신라도 사실 똑같아. 돌무지 무덤이에요. 그리고 그 후기에 되면 굴식 돌방 무덤 그대로 합니다. 김유신묘 같은 거. 그런데 이제 여기에 뭐가 들어가죠? 이게 덧널이 들어갑니다. 덧널. 이게 키포인트죠. 신라는 돌무지 덧널 무덤이다. 덧널은 이제 다 이렇게 돌무지로 쌓여 있죠. 돌무지로 쌓여 있는데 여기 이제 이, 이 안을 다시 한번 좀 확대해서 보면 널 있죠. 널은 관입니다. 뭐 널뛰기 할 때, 나무 판자죠. 판자로 관을 짰죠. 널빤지 할 때 나무 널이 있으면 이 바깥을 나무로 덧널 곽을 또 하나 만든다는 거죠. 곽을. 이게 신라만의 특징이다. 그 특징인데 이제 또 중요한 게 있죠. 여기 껴묻거리 상자라고 있는데 끼어서 그냥 묻어 놓은 거죠. 여기에 국보급 보물들이 쏟아집니다. 이게 그 사후에 같이 보내기 위한 아주 보물들을 같이 넣어주겠죠. 황남대총 이게 신라의 돌무지 덧널 무덤이다. 그리고 천마총 돌무지 덧널 무덤. 근데 이제 굴이 있죠. 이거는 이게 원래는 덮여 있었는데 이때 1973년도에 박정희 정권 때 이걸 본격적으로 이걸 발굴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관광객을 이제 이제 굉장히 홍보를 하게 되죠. 천마총을. 그래서 이제 들어갈 수 있게 해놓은 겁니다. 원래는 굴이 없습니다. 이 안에서 발견된 게 이건 황남대총 금관 국보죠. 이거는 천마총 금관 국보죠. 국보입니다. 이게 쏟아집니다. 그런데 이제 이건 그럼 왜 그동안 이거 도굴을 안 했느냐? 일본 애들도 그렇고 그동안 살아 있었죠. 그거는 이 굴이 없었기 때문이죠. 도굴 밑으로 땅으로 도굴에 가다가 자기 죽습니다. 돌이 무너져서.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다시 정리하면 삼국은 초기는 돌무지 무덤이다. 하지만 신라는 덧널이 있다. 후기에는 똑같이 굴식 돌방 무덤이다. 자, 이걸 이제 디테일 정리를 했죠. 그리고 이제 신라는 통일 후에 김유신묘도 굴식 돌방 무덤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이제 여기서 이제 약간 변화가 일어나죠. 벽돌 무덤이 갑자기 이렇게 1970년도에 배수로 공사하다가 갑자기 벽돌 무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학계는 충격에 빠지죠. 아니 그동안 다 우리가 돌무지 무덤에서 굴식으로 전화된 걸로 있는데 벽돌 무덤은 중국에 있던 무덤이거든. 전돌식 그죠? 전식 이게 발견된 거죠. 이게 벽돌 무덤 보면 이렇게 벽돌을 이렇게 다 쌓아가지고 이 관이죠 관. 이 안에 이게 무령왕릉 내부도인데요. 무덤 양식과 벽돌은 중국의 기술이다. 관은 일본에서 가져온 금송.
소나무로 이렇게 했다. 그 말은 뭐죠? 이때 이미 중국과 일본의 교류가 많았다 이런 뜻이죠. 그렇죠? 아주 중요한 무령왕릉입니다. 물론 보물도 엄청나게 나오죠. 보물도. 자, 이제 웅진시대. 근데 이제 한성시대, 웅진시대, 사비시대. 최근에 이제 백제를 이런 세 개로 나눠서 비교하는 문제가 아주 많이 출제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 돌무지는 석촌동, 벽돌은 무령왕릉, 굴식은 능산리. 이렇게 이해를 여기까지는 탁 이렇게 이미지로 머리에 탁 각인돼야 됩니다. 그럼 이제 발해를 보시죠. 발해. 발해는 당연히 고구려 멸망 후에 굴식 돌방 무덤이겠죠. 당연하지. 그 중에 다 굴식 돌방 무덤이니까. 근데 갑자기 이 벽돌 무덤이 또 나와요. 그 말은 중국의 영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당의 영향이 있다. 이건 나중에 이제 다룰 건데 정해경주는 나중에 외우는 이건 암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딱 보세요. 돌무지의 굴식, 근데 벽돌이 백제 중기에 그리고 발해 한공주묘에 벽돌 무덤이 있었다. 그럼 이제 문제가 대충 보이죠? 어떻게 문제를 낼 것인가. 예. 자, 그러면 이제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약간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됩니다. 고구려를 먼저 디테일하게 들어가 볼게요. 고구려는 장군총은 뭐 이렇게 뭐 크게 뭐 돌무지 무덤 뭐 문제 낼 게 없어요. 일단 뭐 당시 근데 이제 굴식 돌방 무덤에서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주로 벽화 관련해서 나오죠. 벽화. 왜? 굴식이니까 벽화를 많이 그렸죠. 그래서 강서댐의 무용총, 쌍용총, 각저총에 있는 이 벽화는 암기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강서댐의 사신도 그리고 뭐 이렇게 암기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강서대묘를 다시 한번 볼까요? 남포시 강서구 강서대묘 여기에 사신도. 사신도는 도교 영향이죠. 청룡백구 주작 현무. 도교 영향이 있다. 자, 그럼 백제를 좀 디테일하게 우리가 보면 백제는 이게 조금 복잡합니다. 백제. 왜? 벽돌 무덤이 있으니까. 그래서 세 개의 시기로 나눕니다. 한성시대, 웅진시대, 사비시대. 한성시대는 돌무지, 석촌동이죠. 석촌동, 부여계통. 부여계통이다. 그리고 웅진시대는 벽돌무덤, 남조, 중국 남조 영향이다. 무령왕릉이다. 근데 벽화는 없었다. 이런 문제도 우리가 속여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송산리 6호분이 송산리 벽화분이라고도 하죠. 사신도 이럴더라 벽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웅진시대도 물론 굴식 돌방 무덤이 있었습니다. 고구려 영향이죠. 공주 속산이 고분 1, 5까지는 굴식이고 6호분에는 이제 벽돌 무덤이다. 사신도 이럴 때가 있었다. 여기까지는 암기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사비 시대는 굴식 돌방 무덤, 능산리. 자, 이제 여기가 석촌동 건물이죠. 석촌동 약간 뭐랬죠? 여기 한성시대 돌무지 무덤, 계단식이죠, 당연히. 백제 건국 세력이 고구려계, 특히 부역의 유이민임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주택가에 돌무지 무덤이 있습니다. 작죠. 장군총에 비하면 뭐 아주 작죠, 사이즈가. 그리고 이제 백제 중기에 남조 영향을 받은 벽돌 무덤이나 무령왕릉. 벽화가 없습니다. 벽화가 있는 것도 있죠. 송산리 벽화분, 6호분이죠. 벽화분. 벽화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신라를 볼까요? 신라는 이제 이 초기에 이제 문제가 집중됩니다. 신라 덧널 무덤 그리고 유물에 대해서 그 문제가 집중됩니다. 돌무지 덧널 무덤이다. 벽화가 없다. 당연히 없겠죠. 덧널 무덤이 그 돌무지 무덤이니까. 하지만 덧널이 있으니까 뭐가 있었죠? 껴묵거리가 있었죠. 껴묵거리 그림으로 이해하셨죠? 하지만
그 덧널 무덤이 돌무지 무덤이니까 도굴을 할 때 같이 죽을 수가 있죠. 무덤이 또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도굴이 어려웠다. 그래서 이런 금관이든 호명 그릇이든 이런 것들이 보물들이 쏟아졌다라고 이렇게 문제가 나옵니다. 천마총에는 금관과 천마도가 나왔는데 이게 천마도는 벽화가 절대 아니고요. 벽화가 아니고요. 천마 말에 마구 옆에 보호하는 마구에 있는 그림입니다. 호총, 호명 그릇은 이제 이미 배우셨죠. 호명 그릇은 이제 광개토 대왕의 제례품입니다. 신라의 광개토 대왕이 군사를 보내서 일본군을 패퇴시켰죠. 물리쳐졌죠. 그래서 호명 그릇이 호총에서 나왔다. 아주 중요한 거죠. 그리고 황남대총에는 금관이 나왔다. 신라 초기 고분의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돌무지 뭐 이렇게 쭉 이렇게 이미지가 탁 들어오셔야 됩니다. 이렇게 굴식 돌방 무덤 그리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커버가 안 되는 거는 이제 암기법이 있는데요. 이건 별도 2부에서 암기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